오늘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고전 인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집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자의 생애와 사상 중에서 주자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에 찬 지식인으로서의 삶 그 자체였죠. 흔히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소크라테스는 결국 사형을 언도받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위대한 동양 사상가 공자 선생께서도 평생을 이렇게 각국을 주유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탄하면서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위대한 철학자 주자도 마찬가지였죠. 원래 지식인들은 생각이 분명하고 사는 방식이 정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숙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앞서고도 되고 그것이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남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자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저술들을 좀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서집주라고 하는데 이 사서집주는 아마 주자 선생의 철학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가장 힘을 많이 써서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서에 대해서 의무로 이 주석을 달고 또 그 뜻을 그 전대 학자들의 이야기를 비워서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또 정리하고 이런 것을 쭉 했으니까 그게 노노명자 대학fun용 이런 문제를 전부 다 해석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도 들었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쭉 해놓은 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자어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주자어류만 하더라도 방대한 분량인데 140권 50책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 분량을 대단하죠. 주자어류는 주자 이후에 그 제자나 후손들이 이렇게 주자 선생의 대화랄까 또 주자 선생이 남겼던 글 같은 것을 모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자 대전이라고 이것은 주의 선생이 직접 쓴 글과 편지 글 같은 걸 모아서 만든 책인데 이것도 100권 38책으로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못 읽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일반인들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사상서죠. 네. 그래서 과연 이제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찌됐든 보통의 사람들이 주자의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자 사상의 좀 뼈대만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는 걸로 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이 이제 공부도 하시고 또 연구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셔야 되겠죠. 주자 선생의 첫 번째 사상은
그 이제 주자 선생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니와 기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걸 뭐 한자를 자꾸 쓰기가 힘들어서 제가 써왔는데 이거 붙이는 것이 안 돼서 여기 보면 이제 주자 선생의 철학적인 관점이 주리적 이기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생성 원리로서 리와 생성자로서의 기 이런 것을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주자 선생 이전에 나타났던 철학의 흐름으로서는 주돈이라고 하는 대학자의 태극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의 선생이라는 대학자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서 모든 만물의 생성 원리로서 니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니라는 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 이런 거죠. 자, 우리는 해가 뜨고 지고 또 날이 가고 또 12월이 왔고 또 오늘 밤에도 보름달이 뜰 것이고 보름달이 기울어서 하얀달이 되고 이런 변화를 보게 됩니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반복을 좀 해나가고 있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있고 나무는 자라서 푸르르에다 단풍이 들고 나중에 시들어서 겨울을 또 보내는 이런 세상의 우주의 또는 만물의 원리는 도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에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공자 시대만 하더라도 인간의 윤리를 기본으로 하는 인의예지의 철학을 담는 것이 이제 공자의 그 사상이었는데 이것을 우주론적으로나 또는 물리학의 면에서나 이런 종합적으로 해설을 하지는 않았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전부 다 규명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냐면은 바로 주자 선생께서 하셨는데 주자 선생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기본 원리 그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존재는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 이 있어야 할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이 세상에 돌아가는 당연한 법칙, 이 존재하는 그 까닭, 그 까닭이 뭐냐?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니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우주가 움직이는 만물이 생성되는 이런 법칙, 기본적인 법칙이 바로 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니가 그러고 보면 이제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걸 보면 이 형이 상하하게 해당되겠죠. 형이 상하게. 자, 그런데 세상은 이런 그 리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우리는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지금 이 매직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칠판에다 이렇게 뚫습니다. 이건 종이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도대체 이런 것이 다 이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가 움직여 나가는 것은 과학적인 이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자동차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오호.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는 세상은 무엇인가 물질을 만드는 무슨 새로운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기라고 합니다. 기. 서양 철학으로 보면 이 기는 물질, 재료 이런 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주자 선생은 말하기를 이 기는 이것은 만물을 움직여가는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리를 설명했고 이건 만물을 생성하는 생성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생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과학에서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쉽게 한번 얘기해요. 물은 원소로서 H2O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와 결합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수소와 보이지 않는 산소라는 거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 기가 여기 있는 거고 이 기가 물로 나타나면 형태를 가진 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이 되죠. 이건 보이지 않는 이 기이고요.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이런 기가 있어서 세상에 물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물질이 이 종이라는 것이 이런 기가 있어 만들어진 칠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다 먹고 있는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기본적인 기가 만물을 생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데 이 기는 따지고 보면 이제 동양철학에서는 양의 기운이 있고 음의 기운이 있다. 양과 음의 기운이 있고 이건 따져보면 플러스 다시 오행이 있어가지고 이 음양의 이치와 오행의 이치가 결합해서 세상의 만물이 형성되어가고 이게 만들어져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서양 사상에 비교하자면 이것은 리는 형이 상학적인 부분에 해당되고 기는 형이 하학적인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 주자철학에서도 이 두 가지 이와 기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분리가 되겠어요? 이건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이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 움직여 나가는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모습인데 이것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자 선생님 철학에 하면 이 기는 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좀 어렵죠. 철학이라는 게 이야, 기, 이해 설명하면 어려운데 따지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작은 물질을 통해 설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주자 선생의 첫 번째 철학 서상인 주리론적 주기론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 사상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주와 만물과 그다음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기본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리론, 주기론은 나중에 조선으로 건너서 조선 성리학을 이루는데 대단히 논쟁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태계 이황, 태계 율곡 이 시대에 기가 먼저냐, 이가 먼저냐, 두 개가 한꺼번에 되느냐, 나눠져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장관 논쟁을 펼쳤던 문제고, 우리 관념론이라는 것과 유물론이라는 것이 현대 철학에 나타나는데 여기에도 이제 반영됐죠.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도 형이 상학적인 부분은 좀 관념론적인 부분이고 유물론적인 부분은 아까 같이 기를 중심으로 하는 물질적인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동사는 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큰 두 번째로 투자 선생의 철학 중에서 심성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성. 이것도 이제 붙여놓고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적당하지 않아서. 주자 선생의 심성론의 이제 핵심 개념은 심통성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이 사람의 본질이 있는 것인데 이 마음에는 여기 나타난 대로 두 가지가 기본 성격이 있다. 인간에게는 그 첫 번째가 본연지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기질지성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이제 이런 우리 육아 철학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육아 철학에서는 핵심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자 선생께서는 이 성정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정리. 성정리라는 건데 인간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천지 공통의 리에 해당되는 것이지 나만이 홀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간의 기본 성이라는 것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공통의 이 이라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곧 성은 곧 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이라는 게 뭐냐?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자가 공부할 때 많이 나왔더니 인의의 지를 말해. 인의의 지. 인의의 지. 이 성이라는 것이 인의의 지로 이게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이라는 것이 바로 인의지라는 이런 성질이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존재케 하는 것은 성인데 이 성은 크게 보면 니에 속하고 이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은 개인한테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본성은 인의지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지성이라고 합니다. 본연지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본래의 성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본래의 성질. 그래서 본래의 성질은 인간이 선하다고 이렇게 우리 유학자에서는 보는 겁니다. 주자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인간은 이 본연지성의 선함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학의 인성론은 사람은 선하다는 것, 그것이 본연지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본연지성으로 그럼 사람도 다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떤 경우냐? 그래서 사람마다 좀 틀리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모양새도 물론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격이 다 저마다 좀 다르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좀 틀리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 본연지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람마다 기가 좀 다르게 나타나서 기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약간의 차이를 만드는 사람마다 다른 어떤 특징에 의해서 성격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같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고 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질지성이 앞서다 보면은 본연지성을 넘어버리는 수가 있죠. 사람이 이제 악한 무리가 이렇게 생긴달까,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런 기질성이 나쁜 기질의 성질이 강하게 돼서 본연의 성질인 선을 이겨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질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과 다르게 나타나는 특색이긴 한데, 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색을 이 본연지성인 인간의 그 선한 인의의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유학 주지 선생이 말하는 힘성론의 철학입니다. 철학.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이해가 좀 되시기는 하시죠.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원래 착한 본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사람마다 다 착한 것이 아니고 기질이 달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너무 이제 과하게 기질성이 드러나면은 본연을 이겨버리는 수도 있지만, 사람은 원래적으로 그 기질을 바탕으로 해서 본연의 선한 마음을 추구를 해나가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도록 우리 유학에서는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심과 도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얼른 보더라도 이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도가 트여진 이렇게 마음이라 쉽게 이제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사람의 마음은 허용한 지각으로서 본래는 오직 하나일 뿐인데, 그런데 이 마음이 사물에 접촉하면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자 선생의 인성론의 두 번째 내용은 인심과 도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심과 도심. 인심은 사람의 마음이고 도심, 높은 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을 제가 드려보면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 밥을 먹어야 되는 이 조건에서 보면 이 밥을 배고프니까 밥을 먹게 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욕구. 인간의 욕구죠. 이 욕구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눠집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아는 희노애락 여고사라는 4단 7정론의 7정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나오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밥을 못 먹으면 속일이 나죠. 그 다음에 밥을 못 먹고 죽으면 슬픔이 생기고요. 밥 많이 먹고 그러면 즐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 사물과 어떤 사물과 접촉할 때 생겨나는, 사물에 접촉할 때 생겨나는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인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 마음 누구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마음이 높은 마음으로, 이게 뭐 가령 예면 인의의지 마음, 인의의지, 인하고 의하고 지의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도덕심으로 연결이 되면 이게 도의 마음, 도심으로 되고, 이런 마음이 그치게 되면 인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심조차도 인심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인심의 그 영역을, 도심 영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간을 수용하고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주의 선생의
인성문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이 노력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할까요? 그 노력의 방법으로서 이제 그 노력의 이제 방법으로서 주의 선생님이 이제 제시하는 이 방법론이 여기 나오는 인격 수양의 방법론인데 거경궁리라고 크게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경, 살것자 공경을 경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는 데 있어서의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존덕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덕을 존중하는 성질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거경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네 가지를 여기서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정제엄수, 두 번째가 주일무적, 세 번째가 상성성, 그리고 네 번째가 외화수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정제엄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이 복잡하거나 시끄럽거나 이렇게 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주변이 좀 엄숙하고 정돈되어 있는 이런 생활 태도가 이렇게 돼야 우리가 좀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일무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에 신경을 쓰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하나에 집중을 함으로써 이렇게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상성성은 성자가 이제 깨어나 있을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와 수렴은 외자는 좀 뭐 이런 것이죠. 경외롭다, 좀 두려움을 갖다. 세상에 대한 경외로움을 좀 가질 때 경건함이랍니다. 오만하고 자만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경외로운 마음이 없죠. 그 다음에 수렴, 항상 자기를 열어놓고 다른 것들을 모두 다 자기의 수렴을 해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네 가지가 있어서 거경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인격수양의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궁리인데, 자, 궁리 한번 봐보실까요? 이 다을 궁자 리치입니다. 리라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무엇인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법칙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탐구를 하는 것을 궁리라고 합니다. 궁리 이제 방법을 두 가지로 크게 제시하는데 여기는 경물 방법과 치지의 방법입니다. 경물은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그 리치를 탐구한다는 말이에요. 자, 저 나무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저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저 나무가 이 봄에 순이 자라고 그러다가 그리고 여름에 잎이 자라서 파랗게 되고 그리고 이 가을이 되자 이게 물들어서 단풍이 되고 떨어지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시 잎눈이 되어서 자신을 보호했다가 이듬해 봄에 태어날 준비를 하는 이런 그 과정을 좀 보면서 아, 나무라는 것은 어떤 원리를 갖고 있구나. 이 나무를 통해서 만물의 또 이 생성과 성장과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경물의 방법론입니다. 그 다음에 치지는 아는 것을 다 하는 걸 말합니다. 아는 것에 극치를 이룬 것. 탐구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른쪽에 나오는 활연간통이라고 써졌습니다. 활연간통이라. 그러니까 활연간통이란 뭐냐면 계속 탐구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툭 트여. 모든 게 탁 트여가지고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세상을 이제 간통하는 어떤 깨달음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의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인격 수행의 방법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 선생님 이제 마지막 작성으로서 선지후행 지행 상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자는 앞서 선자죠. 그러니까 먼저 알고 뒤웃자 뒤에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밑에는 이제 지행 상수라고 쓰죠. 그런데 이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서로 따른다. 아는 것 행동하는 것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 이후로 이 유학에서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실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행합일, 특히 실천을 중시했죠. 그런데 이 주의 선생께서는 먼저 알고 깨달은 후에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선지후행 사상을 주장했고, 그러나 그것은 합해져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의 선생의 크게 보면 우주론, 물질론, 인간론의 궁극적인 이치로서의 니와 기에 대한 철학, 그 다음에 인성론으로서의 사람이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지성을 발휘해서 본연지성인 선한 본성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인심,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다 한 단계 높은 도심의 영역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인성론의 철학,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은 거경과 궁리의 방법으로 인격 수양을 해서 실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키면서 항상 먼저 깨달음을 통해서 실천을 좀 해나가는 그런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의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이었습니다. 좀 어려웠죠? 네. 이게 철학이 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주의 선생의 생각을 짐작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의 선생의 사상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주의 선생의 사상이 조선으로 건너옵니다. 조선에서는 더욱더 활발하게 성리학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성리학이 조선 정치 사회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